사람의 현재 신체 상황, 이 사람이 징역에 가면서 가기 전에 현재 징역을 살면서 이 사람의 현재 신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과자 씨 46살, 죄병 성폭력 중간간, 형기는 2년 6개월, 전과는 21세 음주벌금 전과가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정과자 씨는 자, 첫 번째 지방간으로서 34세 때부터 12년 동안 지방간이 있습니다. 즉 뭐예요? 생활을 운동을 졸라 안 한다는 뜻이겠죠. 자, 고혈압, 혈압이 올라갈 때는 180까지도 올라가서 현재 혈압이 약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살 좀 빼야 되겠지. 자, 2번 당화혈색소 8.5, 식전 117, 식후 198.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당화혈색소 8.5면은 우리가 당뇨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당이 좀 높다는 뜻입니다. 식전 당뇨, 식전 117, 식후 198. 자, 식전에 120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식후에 200이 넘어갈 경우에 우리는 당뇨병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과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병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신체적 상태가 당뇨로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입소시 혈압 당뇨 진단서를 제출을 했으며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사약을 반입을 해왔습니다. 우리 정과자 씨는. 네 번째, 상악 우측 15번 치아에 치주염이 있고 하악 37번에는 염증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자, 하악 37번에는 7년 전에 영등포에서 야매루로 갔다가 이빨을 땜빵을 해가지고 이렇게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빨의 통증을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과자 씨는. 다섯 번째, 탈모 증상, 구치소 입소 후에 원형 탈모가 왔다는 점. 대충 이런 사람이다. 이게 즉 뭐냐면은 우리나라 평균적인 40대 중에서 자기 몸 관리를 족같이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종 성인병 질환을 어느 정도씩은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점 잘 알고 계시고요. 짜잔. 자, 먼저 자,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면은 우리가 수용 거실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실의 종류. 이게 어떤 방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동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첫 번째가 일반 사동. 일반 사동은 뭐야? 일반 수용자들이 수용돼 있는 거야. 그냥 건강하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용돼 있는 데는 일반 수용자 사동, 일반 사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사동에 또 가면은 뭐야? 독거실이 있고, 독방이 있고, 혼거실이 있고, 사람들 여러 명이 쓰는 방이 있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용 거실에 큰 카테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카테고리 선에서는 여기가 우리가 일반 사동, 그러니까 일반 거실과 일반 사동과 병사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병사동에 가면은 우리 병사동이 일반 병사, 중증 병사, 정신 병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 이제 중간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자, 일반 병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은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은 고령자들이 주로 요 일반 병사에 수용이 되게 됩니다. 자, 중증 병사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 이게 뭐냐면은 그냥 자, 임병광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왜 일반적으로 그 수용복을 보면은 이렇게 스트라이프 줄무늬 있는 수용복 아시죠?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된 거. 이게 무슨 색이야 그거? 초록색 이거, 파란색 이거 스트라이프로 된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우리 박 전 대통령이 맨날 입고 있던 그 수용복 생각나세요? 모르겠으면 여기 구글 가서 좀 검색해봐. 그러면 그 옷 있어요. 그 일명 빠삐용이라고 하지. 자, 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중증 병사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말 그대로 뭐 어떤 소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있던 남부교도소 같은 경우는 중증 병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문이 띡 열리면은 바깥에 크게 철창이 있고 그 안에는 그냥 병원 같이 돼 있어. 그러니까 병자들 있는 그 병실 같이 생긴 데야. 거기는 중증 병사. 이 중증 병사인데 여기는 진짜 뭐냐면은 정말 중증 질환들, 그리고 아니면은 뭐냐 진짜 그냥 조만간 갈 사람들.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방송에서는 무슨 병은 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뭐냐면은 자, 오나니 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냥 뭐냐면은 병사동과 일반 사동과 병사동이 있는데 그 병사동도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반 중증 병사는 중증 환자 또는 조만간, 진짜 여기는 뭐냐면은 조만간 위로 가실 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이고요. 자, 정신병사라는 거는 기결의 경우에는 전용 교도소가 따로 있어요. 즉 뭐냐? 자,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에 보면은 교도소의 어떤 그 특수 목적 교도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특수 목적 교도소. 그래서 가령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이 따로 가는 데가 있고, 또 저렇게 정신병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교도소들이 다 따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방송에서는 어느 교도소, 뭐 정신병이 있는 애들은 어느 교도소로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야. 중요한 건 뭐야? 이 얘기, 오늘 방송의 핵심은, 자, 내가 구치소 교도소에 가서 몸이 아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인 거예요. 자, 갑니다. 자, 그리고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일반 병사에 같이 수용이 되고요. 희귀 질환들. 그 다음에 에이즈나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독방에 수용이 되는 거예요. 보고전을 써서 제출을 하십시오. 몸이 아프면은, 자, 소에서 약을 줄 것입니다. 약을 주든지,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의무과 검진을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의무과 검진을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에서 양호 선생님 만나는 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외부 진료를 나가고 싶어. 내가 외부 진료를 나가고 싶다. 외부 진료를 나가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못 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돼. 외부 진료를 나갈 수 있는 증상이 다 따로 있습니다. 증상이 다 따로 있는데, 나는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입소 전부터의 지병이 있는 것 때문에 외부 진료를 나가는 건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걸로는 내가 몸이 정말 아프다라고 해서 외부 진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 그치? 근데 옆집 우리 옆방에서 오늘 접견을 한 순이네가 외부 진료를 나갔다라고 해서 나도 똑같이 외부 진료를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냥 이게 오늘 내용이 어찌 보면은 또 씨발 거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마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나 같은 사람, 3자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징역 생활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딱 봤을 때는 뭐냐면은, 구속이 되면 누구나 아픈 데가 생기고 평소 안 가던 병원도 가고 싶어지게 돼요. 구속이 되면. 이게 참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 여기 임병관 국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좀 하다가 임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가수병이다. 가수병에 걸리면은 집 팔고 논 팔고 살림살이 팔고 엄마가 모아놓은 쌈짓돈 종짓돈 시집갈 때 해온 폐물까지 다 팔아먹으면서까지 앨범을 내는 거야. 근데 가수에서 성공을 못해. 그 가수병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 그치? 자, 징역에 오면은, 징역을 살면은요, 안 아픈데도 막 아파. 그거 뭐 희한해 진짜. 근데 또 요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요, 출소를 하면 또 다 나. 그 안에서는 되게 아픈 게, 출소를 하면 또 다 나. 내가 그랬어.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이빨이 정말 너무 아파 돼질 것 같았는데, 그냥 나는, 근데 사실 나 징역 살 때는 남부교도소는 치과 진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받으러 갔어, 이빨. 그랬더니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다가 뭐 신경 치료를 하는 것도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때만 해도 나는 보험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우리는 요즘은 보니까 실비보험이나 의료보험 적용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요새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우리 때는 그게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이거 좀 나가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진통제는 하나 주세요. 그러고 그냥 이따 보니까 또 있을 좀 그 버틸만 하더라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발치야. 발치, 그냥 발치야. 응? 발치. 없어 방법이. 나는 거기서 씨발 아파 죽는다 어쩐다 하더라도 사실 그 안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안에서는 딱 그렇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안 그래. 그냥 뭐 아프세요? 예,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냐면,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 같은 데는, 밖에서 병원 가면은 막 의사 선생님이 그러십니까? 그래서 해주는데, 그 안에서는 그만큼의 어떤 피드백, 어떤 그런 반응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막 그 안에 징역을 살면서, 징역 살다 보니까 씨발 이 안에 족같네 어쩌네 더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 안에 의무과 있는 사람 하나의 입장으로 놓고 보자면은, 그 소에 만약에 2,000명 있잖아. 기본적으로 환자 아프다고 한 사람 1,500명이야. 그거 어느 사람 그거 구매 다 맞춰주냐고. 안 그래? 따라서 몸이 아플 때는 간단해. 그냥 보고전을 써가지고 보고전을 쓰면은 대부분 약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씨발놈들 몸 아프다고 보고전 썼더니 약 하나 뚝 던져주고 먹으라고 하네. 내가 아니야. 그냥 약을 줘.
그리고 만약에 외부 진료가 그러니까 의무과 진료가 필요한 거는 내가 얘기하는 나의 그런 사항이 내 지금 증상이 의무과에서 검진을 받을 만한 거냐 아닌 거냐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아프다는 거는 봐봐. 본인이 느끼는 아프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사람마다 어떤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요만큼 아픈 거 갖고도 막 끙끙 앓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살이 쭉 찢어져도 내밀할 거야. 데일밴드 붙이고 난 다음에 또 막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가장 좋은 거는 뭐야? 자, 가장 좋은 게 뭐야? 바깥에서 지병이 있었어 내가. 그래서 바깥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온 어떤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도 아, 이 사람 바깥에서도 계속 치료를 받던 사람이구나. 그런 증빙을 갖다 드려야 그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진짜 아픈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평소 때는 건강했다가 징역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다리가 아파요, 아이고 어깨가 아파요, 아이고 머리가 아파요 이러면은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냐면은 물론 아픈 사람도 있겠지. 그치? 징역을 살다 보면 아픈 사람도 있을 거야. 아플 거야. 그치?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안에서 이미 그런 걸 가지고 악용을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뭐냐면은 꾀병으로 비춰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픈 거를 참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거 참 어떻게 답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 뭐냐면은 너네들이 만약에 여기서 무슨 바깥에서 뭔가 내가 치료를 받았던 어떤 전력을 갖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 안에서 너네는 어디가 아프다고 아주 그냥 들어 누워도 꾀병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지금 이선희가 써주네. 의료과도 매일 전화해서 귀찮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따지고 화를 내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이선희, 오늘 뭐 이선희 좋은 걸 써주고 좋아요. 고맙습니다. 징역 수발 7단 우리 이선희, 써니 그거 잘 써주면 좋고. 짜잔. 자, 외부 진료란, 외부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진료란 각 소마다 지정 병원들이 다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모교 서울구치소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땡병원 거기로 옵니다. 자, 그리고 안양교도소 같은 경우는 지땡병원 경기도 군포에 있는 지땡병원으로 외부 진료를 나옵니다. 자, 수용자 한 명이 외부 진료를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3명에서 4명이 한조가 돼서 개요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그냥 내가 병원을 한번 가서 치료를 바깥에 있을 때 뭐야? 아, 내가 어깨가 조금 결리는데 병원 한번 가볼까? 이런다고 병원을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말 그대로 너라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3명이 그 너를 데리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어떤 그런 수고라는 거를 해야 돼. 수고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뭐야? 하루에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뭐 한 시간 3-4명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우르르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 되지. 이렇게 딱 이렇게 딱딱 하면 되지. 이런 거잖아. 근데 말은 쉬운 거야. 그런 게 아닌 거야. 외부 진료를 나오게 되면은요. 이거는 내가 직접 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가족이 샘이 하지? 땡병원에서 저희 가족이 수술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약 한 달 정도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 병원 내가 수발 다니면서 제일 많이 봤던 게 법무부 버스 많이 봤었어. 교정본부 버스, 교정본부 봉고차. 우리 외부 진료 나올 때 교정본부 스타렉스 타고 나오거든요. 그 차 되게 많이 봤어요. 물어봤더니 서울구에 있다고 하더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땡병원 거기 같은 경우 군포에 있는 지땡병원 거기는 안양교도소에서 온다고 하더라고. 거기도 난 맨날 봤어. 그 사람들 외부 진료 나오는 거를 봤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수용자 1인당 3명에서 4명이 1조가 돼서 개요를 한다. 따라서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세 번째, 병원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휠체어에 앉아서 이동을 합니다. 즉 뭐냐면은 자, 휠체어에다가 앉아가지고 조끼 입고 외부 진료 나오잖아. 봉고차에서 딱 내려서 휠체어 딱 피고 멀쩡한 사람도 휠체어에 앉아요. 그 다음에 요거 조끼 입고 난 다음에 요거 수갑 포습 딱 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뒤에서 끌고 한 사람이 옆에 있고 또 한 사람이 이 사람 거 이제 그 왜 이거 뭐야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 뭐 등록하고 뭐하고 받으러 가고 그런 거를 해. 그래서 3명이 이걸 끌고 다니더라고. 휠체어를 딱 타고 외부 진료를 가더라고요. 자, 자, 수갑도 가리긴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다닙니다. 자, 외부 진료가 그렇게 나간다는 점. 자, 비용은 본인 부담이에요. 얘가 아까 우리 주윤발님 말씀하셨다나 본인 부담이지만, 자, 하지만
각 소마다 예비 비용이라는 게 다 있어요. 버짓을 다 잡아놓는다는 거야. 자, 이 뭔 말이냐면은, 자, 소에 각 교도소마다 예비비로 잡아놔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법자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김상진이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겠지? 아, 만약에 나도 내가 가게 되면은 나도 내 돈을 쓰기 싫으니까 나라에서 공짜로 치료를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안 돼.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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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사람이 법자 가족이 없고 정말 무연고자인 경우에 근데 그것도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그 방송 보고 계시는 임병관님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것도 교정의원들이 교정의원들이 이렇게 그 뭐 십시일반 도와가지고 해서 치료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출소하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좀 지원해서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거 이외에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 사람이 소에서 예비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치료는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나라에서 그 진짜 법자들 치료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부분들을 다시 또 이렇게 뭐 얼마 썼습니다 이런 거 청구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각 소마다 예비 비용이 있다. 따라서 내가 지병이 있다면은 입소 시 반드시 진단서를 꼭 제출을 하세요. 내가 예전에도 이거는 뭐야 밥만 먹고 내가 방송할 때마다 맨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있잖아. 조만간 가실 분들, 우리 가족, 우리 오빠, 우리 남편 징역에 가실 분들, 아니면은 자 뭐냐면은 갑자기 구속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병원에 다니고 있었으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이 바깥에서 치료를 받았으면은 가족분들이 가셔가지고 그 사람의 진단서나 이런 부분들 꼭 소에다 제출을 하시면 돼요.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따로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냈든지 아니면 뭐 채팅창에서 쭉 얘기 나올 거야. 이선이가 안내 잘해줄 거야. 진단서 갖다 해가지고 영수증 통해서 넣으면 되고 사약반입 같이 해가지고 갖다 넣으면 된다. 이런 거 다 하면 돼. 어려운 거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몸이 아프거나 응?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만약에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으면은 바깥에서 이미 병원에 다녔던 경력을 가지고 가라는 거야. 여기서는 또 이런 얘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만간 가실 분들도 또 안 아프던 데가 아프기 시작해. 그리고 또 뭐야? 아 내가 이거 아픈 데가 있으면은 좀 재판 때 선처를 받겠지? 아니 몸이 아프더라도 자기 지은 죄만큼은 다 선고 받아요. 응? 내가 뭐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몸이 아픈 거를 뭔가 빌미로 해서 형량을 깎으려고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나도 안 통해요. 그런 건 통하는 세상이 아니야 지금. 그냥 내가 이제 그 안에 가서 정말 생활을 징후를 살아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나한테 이메일로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질환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 건 하나야. 내가 이런 질환이 있는데 이거 진단서 갖다 내면은 형 받을 때 조금 적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몸 아픈 사람들은 다 죄져도 진다는 그런 논리겠네?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내가 봤을 때 가중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몸이 아파서 뭐 이 내가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만 모르겠는데 나는 범죄 내가 저지른 거 다 저질러 놓고서는 나 몸이 아프니까 뭐 이거 갖고 양형자료 낸다? 글쎄 그거 갖고 내가 봤을 때는 형량을 깎아주는 판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 어찌됐건 간에 이 몸이 아프다라는 거는 내가 안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수용 생활을 하는 동안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뭐 내 몸을 잘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뭔가 어떤 그런 걸 누리면서 이렇게 뭔가 좀 의료 혜택을 좀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은 자 음? 한다면은 그걸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은 어? 뭔 소리야 이것도 외부 진료 나갔다 와서 외진계장이 진료 영수증 사인 받는데 사인 안 하면 소에서 결제를 한다. 근데 소에서 타겟된다. 보복이 들어온다고요. 주민관리께서는. 어허. 편부모 가정인데 보호자가 빵감한 자식을 못 돌보는 경우 판사가 잘 안 보내죠. 아니요. 보내요. 보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편부모 편부모들은 범죄 저질러도 되겠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편부모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되겠지. 내가 당장 들어가게 되면은 뭐 우리 가족이 조금 저기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조금 뭐 구속 기간을 조금 늦춰 뭐 항소심에서 내가 그 법정 구속이 될 수 있게끔 항소심에서 제가 할 수 있게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항 1심에서 뭔가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뭔가 봐주는 그런 거는 나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오케이, 자, 좋아요. 계속합니다. 지병이 있으면 반드시 입소시 진단서를 제출을 꼭 하기를 바라며, 자, 이 외부 진료라는 것도 결국 보면은 일반 병사나 중증 병사에 있는 수용자들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외부 진료를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우선 순위를 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파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입소를 할 때건 외부에서 사약을 꾸준히 넣어주던 그런 사람이어야만, 이게 뭐냐면은 얘는 공식적으로 진역에서 공식적으로 환자라고 오피셜하게 인정을 받는 방법인 거야 그게.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그냥 들어가 놓고서는 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아유 이거 저기 뭐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고 싶은데 씨발 왜 안 줘요, 인권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봐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그런 거. 그냥 진짜 거기서 혼자 자기만 더 자괴감 빠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데가 있거나 그러면 정말 아픈 데가 있으면은요, 바깥에서 진단서 그거 띄는 거 얼마 하지도 않아. 해가지고 그 서류를 다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가 임플란트 등은 치료가, 임플란트를, 자, 나는 사실은 진역을 살면서 임플란트를 하다가 온 사람을 나는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교도소, 내가 저기 일반 병사 소지도 해보고 내가 소지를 해보면서 나는 이 그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러 저기 뭐 외부 진료를 나가는 걸 난 본 적이 없어. 임플란트는 그런 거 질문을 많이 오더라고 나한테. 자기가 지금 임플란트 중인데 이거 어떻게 밖에 안에 들어서 할 수 없냐고. 난 얘기해, 못 받는다고. 포기하세요 그냥. 더 도망 다니다가 치료 다 끝내고 들어가시든지, 방법 없다고 이거는. 두 번째, 치과 진료. 이건 이제 소마다 차이가 있어요. 내가 살던 소를 기준으로, 내가 살았던 시대에 내가 살던 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출장 진료를 나왔습니다. 우리 거기 교도소 근처 치과 의사가 들어왔는데, 여기를 나가 이 출장 진료를 받으러 가려면은 의료과에다가 미리 보고전을 써서 내야 돼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신경치료도 다 있고 다 있었는데, 대부분 뭐냐면은 신경치료 또는 발치 위주예요. 왜냐면은요, 자, 왜냐면 우리 때,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의료보험이 안 됐었어.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안에서 내가 신경치료 받으려면 치료비 존나게 많이 나와. 어? 그냥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료비도요. 치료 그게 저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면은 존나 비싸요. 그때 신경치료가 의료보험이 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기교수들은. 그래가지고 신경치료 한번 받으려면 얼마 정도 나요? 뭐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안 한다고 그냥. 뽑아주세요. 아니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참고 살게요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방법을 썼었냐면은, 무슨 방법을 내가 썼냐면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방에 있는 형님 한 분이 나보고, 야, 진통제를 가지고 말이야, 진통제를 그 안에서 진통제를 가지고 진통제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요. 그 다음에 여기 이빨이, 나는 이쪽에 중간이 있는데 이쪽에 이빨이 뽕빵꾸가 나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저기 염증이 있었어. 치주염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사돌이랑 그 치주염 약 파는 게 있어 그 안에서. 인사돌 말고 이가탄인가 인사돌인가 그거를 계속 먹고 있는데, 한번 이제 그게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한번 안 먹었더니 며칠 정도 안 먹었는데 이빨이 조금 아프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찬물 먹을 때마다 이 시리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야. 이빨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진통제를 갖다 반으로 딱 쪼개더니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고 있으라는 거야. 이빨을 이과 여기 사이에다가 이 진통제를 갖다가 그냥 물고 가만히 이렇게 이빨 이렇게 쥐고 이러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얘가 녹아가지고 이제 이빨 사이에다가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게 진통제가 녹으면 존나 쓰잖아. 그리고 사탕 녹이듯이 녹여서 이빨 여기다 이렇게 대고 이러고 있었어. 아주 괜찮아지더라고 또. 그렇게 버텼어요. 그렇게 버티고
알보칠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후벼 파는 거야 막. 안에 이렇게 막 이게 빵꾸가 나가 이빨 여기 내가 썩어서 이렇게 빵꾸가 뽕 나가지고 이 여기 이 잇몸이 막 아프고 이빨이 막 아프고 그러더라고. 근데 근데 이게 또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며칠 지나고 나면은 안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나 그러고 살았었어 그냥. 그러고 버텼던 것 같아. 진통제는 트리돌이 최고라고요. 좋습니다. 잘 적어둘게요. 다 적어 빨리. 오늘 주윤발님 오늘 그 방송 내용을 굉장히 하드 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빵동기가 외진 나와서 치질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80만 원 나왔다. 하루 입원비까지. 근데 외진 계장이 사비 사용 등에 결제하려고 사인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소에서 병 걸린 거라고 책임지라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더만 2주 뒤에 보복 이송을 보내더라고요.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런 경우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저런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저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쟤도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니까 나도 병원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케이스가 실제 있었던 거고 나는 내가 저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은 돈 내. 돈 내면 돼. 알았지? 그냥 저런 경우도 있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썰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자, 계속 갈게요. 우리 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경치료나 발치 위주였었어. 그냥 다 뽑아버렸어. 자, 신경치료를 받는 경우는 나는 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발치다. 교도소 내에서의. 그래서